사람을 만난다는 일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마주할 때 그가 지닌 진짜 무게를 확인할 수 없다. 대화에서 드러난 말투, 태도, 표정, 과장되지 않은 능력 혹은 단정한 외모처럼 눈앞에 놓인 요소들이 잠시 그 사람의 중심을 대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처음 보인 인상은 진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말은 단단해 보였지만 오래 유지되지 않고, 태도는 부드러웠지만 불편이 닿자 금세 날카로워지며, 책임을 말하던 사람도 작은 압력 앞에서 언제든 흔들렸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은 대부분 이렇게 겉모습의 신뢰를 본질로 착각하면서 시작된다. 율곡 이인은 이 문제를 오래전 이미 정확히 보았다. 조선 중기라는 혼란의 시대, 수많은 선비들은 도덕을 말했고 이상을 펼쳤다. 그들의 글에서는 정의가 넘쳤고, 입으로는 나라의 안위를 논했으며, 토론에서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선의 지식층은 명분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러나 율곡의 눈에 비친 현실은 이 명분 아래 감춰진 거대한 간극이었다. 말은 많았지만 책임은 없었고, 원칙은 높았지만 실천은 미약했다. 선조실록, 율곡전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여러 기록에서 그는 자신이 본 시대를 말은 화려하나 지키는 이는 적다는 태도로 일궈냈다. 그는 질문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쉽게 말하고 이토록 어렵게 지키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고민이 아니라 당시 조선을 흔들어 놓던 핵심 문제에 대한 직관이었다. 사람이 말하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넓은 간극이 존재하며, 그 간극 속에서 조선은 힘을 잃고 있었다. 율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가 약해지는 과정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의 실패로 해석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국가의 인재를 고르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였으나 실제로는 작은 이익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관리들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말로는 의리를 논하지만 위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인물들이 조직의 중심에 자리했다. 율곡은 이러한 흐름이 결국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수없이 목격했다.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관계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기울고 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실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시선을 바꿨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무엇을 지키는가를 보기 시작했다. 말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태도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능력은 역할에 따라 연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꾸밀 수 없다. 지키는 힘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반복된 선택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율곡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렇게 세웠다. 첫째, 작은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 둘째, 책임이 무거워질 때 방향이 바뀌지 않는가. 셋째,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가. 넷째, 이익 앞에서 원칙을 버리지 않는가. 다섯째, 시간이 지나도 중심이 유지되는가. 그는 이러한 기준들을 단순한 도덕의 영역에서 찾지 않았다. 오히려 현실을 오래 관찰한 끝에 도달한 구조적 결론이었다. 사람이 평소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의 뿌리를 드러낸다는 확신은 오랜 경험에서 온 것이다. 그는 조선의 많은 무너짐이 능력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키는 힘의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단 하나의 질문을 먼저 두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가? 이 질문은 관계를 맺을 때도, 인재를 선발할 때도, 나라의 제도를 설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조직을 무너뜨리고, 말이 화려한 사람도 반복된 선택에서 일관성이 없으면 중심을 잃는다. 반대로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키는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조직과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는 같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로 자신을 설명하고 태도로 자신을 포장한다. 관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흐트러지는 시대일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더 단단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능력은 잠시 신뢰를 만들지만 실제로 관계를 지탱하는 힘은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 책임을 지키는 사람, 작은 약속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사람, 불편한 상황에서도 방향이 뒤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율곡의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평소 무엇을 지키는가이다. 이 질문은 사람의 본질을 묻는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보다 지키는 것, 능력보다 지속성, 태도보다 방향성, 그가 발견한 기준은 단순하지만 깊다. 그리고 이 기준을 붙잡는 순간 사람을 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기 시작한다. 율곡이 살아간 16세기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국가처럼 보였다. 사림이 정권의 중심에 자리하며 유교적 명분과 도덕적 가치를 앞세웠고, 과거제는 어느 정도 기능했고 왕조의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율곡의 눈에 비친 조선의 내부는 이미 균열이 깊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내부의 무기력함, 말과 행동의 간극, 원칙의 공허함이었다. 국가의 제도는 존재했지만 그 제도를 지탱할 사람들의 심지가 약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 흐름을 시대의 약한 신호로 읽어냈다. 조선의 정치 구조는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는 책이었다. 하지만 그 명분을 실제로 지켜낼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순간 제도 전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기록, 특히 선조실록과 율곡전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여러 기록에서 그는 자신이 본 시대를 말과 명분의 풍성함과 실제 실천의 부재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보았다. 당시의 조선은 외압과 내압이 동시에 커지고 있었다. 외압은 명종 말기부터 확대되던 왜구의 움직임, 여진 세력의 증대와 국제정세의 미묘한 변화였다. 내압은 조정 내부의 분열이었다. 사림과 훈구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학문적 논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 있었다. 명분은 도덕적이었으나 행동은 관력적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말을 지키는 사람은 적었다. 율곡은 관찰했다. 위기의 조짐은 언제나 작은 이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책임을 지지 않는 관리 한 명, 약속을 쉽게 바꾸는 장수 한 명, 작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무너뜨리는 인물 한 명이 쌓여 결국 큰 혼란을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보았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조선은 학문과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했지만 실제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지키는 힘이었다. 학문이 뛰어나지만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 말을 잘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자, 입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이익 앞에서는 뜻을 바꾸는 자, 이런 사람들이 조정에 많아지는 순간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율곡은 시대적 혼란을 사람을 잘못 본 결과로 진단했다. 그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도 단순한 군사적 전략이 아니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말이 넘쳐났지만 실제로 그 목적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요구였다. 그는 병력이 있어야 나라를 지킨다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서 나라를 지키려면 먼저 지키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병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킬 의지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다. 왜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지키는 힘을 가장 먼저 봤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말의 풍성함이 신뢰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말과 문장의 나라였다. 과거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글이었고 정치 논의에서 드러나는 것은 명분이었다. 하지만 율곡은 일찍부터 이 기준이 실제 현실을 움직이는 힘과 다르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지식을 갖춘 사람은 많았지만 지식을 현실의 끝까지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말과 행동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구조적 허점을 만드는 것을
그는 반복적으로 목격했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점을 보기 시작했다. 사람의 본질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 속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율곡의 관찰이 가진 핵심이었다. 그는 먼저 일상의 반복된 장면을 살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바쁜 상황에서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가? 유리한 순간에 원칙이 바뀌지 않는가? 불편한 부탁을 받았을 때 대응이 갑작스레 달라지지 않는가? 그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장면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기초 구조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보았다. 작은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내면적 방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지키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도 무게를 잃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용기만을 보고 판단하면 사람은 쉽게 착각한다. 겉으로 드러난 능력, 화려한 말투, 신중한 태도는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의 반복은 연출할 수 없다. 꾸준함은 배경의 힘에서 나오고 배경의 힘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온다. 율곡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읽었다. 그는 특히 이익 앞에서의 태도를 관찰했다. 이익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리해내는 가장 명확한 시험대였다. 평소에는 정의를 말하던 이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뜻을 바꾸고 원칙을 말하던 이가 작은 기회 앞에서 말의 무게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그는 자주 보았다. 이익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행동이 선명한 사람, 이익이 생겨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 불리함을 감수해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율곡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지키는 힘의 실체를 확인했다. 그는 또한 시간의 무게를 관찰의 핵심으로 삼았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래 걸리는 일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본심을 드러내게 된다. 짧은 시간에는 꾸미고 연출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습관이 드러난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급해지는 사람, 계획은 뛰어나지만 작은 난관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 책임을 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런 패턴들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큰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였다. 반대로 묵묵히 반복하며 지켜나가는 사람은 점점 더 깊어졌다. 이런 사람들에게 율곡은 단단한 중심을 보았다. 그 중심은 능력이나 말솜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생겨났다. 그는 이러한 지속성의 차이가 결국 국가를 지탱하는 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이해했다. 율곡이 관찰한 또 하나의 신호는 작은 실수 이후의 태도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 이후의 반응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 변명을 만드는 사람,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 상황 탓을 하는 사람은 사고가 나면 흔들리기 쉬웠다. 그러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사람, 책임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위기에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축이 되었다. 작은 실수 이후의 태도는 앞으로 반복될 결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였다. 이 모든 관찰을 통해 율곡은 한 가지 결론에 가까워졌다. 사람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라 지속성이고, 지속성은 말이 아니라 습관에 나타나며, 습관은 작은 신호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남들은 사소하게 넘긴 장면 하나하나가 율곡에게는 매우 중요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방향이 쌓여 결국 사회가 된다. 이러한 관찰은 단순한 인간 이해를 넘어 조선의 위기를 읽는 기준이 되었다. 조정에 있었던 많은 관리들은 겉으로는 훌륭한 철학을 말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그 작은 이탈들이 쌓여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율곡은 이 구조를 명확히 파악했다. 그래서 그는 큰 말보다 작은 지속성, 화려한 성과보다 반복된 원칙, 순간의 결정보다 관성의 방향을 기준으로 삼았다. 결국 율곡의 관찰은 한 문장으로 응축된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흐름으로 드러난다.
그는 사람의 본질을 거대한 사건에서 찾지 않았다. 오히려 작고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사람의 깊이와 방향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지키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다. 이 기준은 조선의 혼란기를 버티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자 사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었다. 율곡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키는 힘으로 가져간 것은 이상적인 도덕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조건에서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서 방향이 바뀌는지, 그 변화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지를 오래 관찰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단순하지만 매우 현실적이었다.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힘이 그 사람의 중심을 규정한다. 율곡의 사유는 먼저 말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됐다. 사람은 언제나 의지를 말로 표현한다. 도덕을 말하고 책임을 말하고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말은 의지의 순간적인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의지가 변하면 말도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말의 방향도 달라진다. 사람의 말은 감정과 이해관계, 상황의 압력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 율곡은 이런 말의 속성을 수십 년간 정치 현장에서 보았다. 처음에는 정의를 외치던 인물들이 권력을 얻으면 말을 바꾸고 원칙을 강조하던 이들이 명분이라면서 그 원칙을 가장 먼저 포기했다. 그는 말이란 것이 얼마나 쉽게 자신을 배반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 다음 율곡은 능력의 한계를 보았다. 지식과 학문은 뛰어날 수 있다. 과거를 통과하고 논쟁에서 상대를 설득하며 그래서 깊이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뛰어난 지식이 책임을 지탱해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비들이 학문적 실력은 탁월했지만 어려움 앞에서는 쉽게 흔들렸다. 조선의 여러 정책 실패는 무능 때문이 아니라 지킬 의지가 없는 능적자들 때문이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의지는 시간이 만든다. 능력은 기회가 만들어주지만 지키는 힘은 내면이 만들어낸다. 율곡은 이러한 차이를 반복적으로 목격했다. 그는 또한 사람의 선택이 큰 순간보다 작은 순간에서 더 정확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큰 사건 앞에서는 누구나 경계하고 누구나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상황에서는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불편한 상황에서 말의 무게를 유지하는지, 이익이 생겨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지, 이런 순간들은 본심을 숨길 수 없다. 그는 사람의 말보다 반복된 행동을 중심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율곡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의 본질은 선함이나 똑똑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방향성에 있다. 사람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한 번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되돌아가는지는 반복을 통해 확인된다. 반복된 선택의 축이 그 사람의 중심이다. 그래서 율곡은 사람의 진가를 판단할 때 단기적인 성과나 이례적 선택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사람이 평소 무엇을 지키는가를 주목했다.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지속성의 힘을 인간 본질의 기준으로 삼았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감정은 변하고 이해관계는 수시로 달라진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다. 율곡은 이 중심을 지키는 힘이라고 불렀다. 이 힘은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든다. 지속성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정신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순차적으로 이동시켰다. 말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습관으로, 습관에서 지속성으로, 지속성에서 지키는 힘으로. 이 변화 과정은 단순히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바탕으로 쌓인 인식이었다. 율곡이 경험한 정치적 혼란, 작은 실패의 반복, 무너지는 책임, 명분을 지키지 못한 인물들, 모든 경험은 한 방향으로 수렴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사람을 지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었다. 이 결론은 인간에 대한 냉철한 이해에서 나왔다.
사람은 언제나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힘을 가진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은 흔들려도 지키는 습관은 흔들리지 않는다. 능력은 변해도 지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곡은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구보다 먼저 이 질문을 던졌다. 이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가? 지키는 힘은 꾸밀 수 없고 꾸준함은 위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복되는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의 외계 전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그의 사유는 빠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응축된다. 능력이 아닌 지속성, 말이 아닌 실천, 선언이 아닌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 지키는 힘.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그는 도달했다. 앞선 모든 관찰과 시대적 흐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유는 결국 한 지점으로 모인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며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율곡이 살던 시대처럼 혼란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균열이 존재하는 시점일수록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문제였다. 조선은 겉으로는 명분의 시대였으나 그 명분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이 부족했다. 이 간극이 커지면서 국가의 뼈대는 느리게 약해졌다. 그는 경험했다. 말을 믿고 사람을 선택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수한다는 것을. 능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면 위기 앞에서 그 능력은 사라지고 흔들림만 남는다.